네, 이번엔 새 정부 들어서 각 수장들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문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난달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법률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반인권적인 그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많은 부정 축제를 했는데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거기에 부수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피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공소시효를 경과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기소할 수가 없어서 몰수 추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그 전두환, 노태우 씨의 그 자녀 또 손자들을 통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이 현상, 이 잘못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범죄자의 사망 등을 이유로 재판이 불가능해져서 이게 최종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 예.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게 국가 권력 남용으로 축적된 부정한 재산이다. 이거를 환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밝히는 것을 둘 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예, 네. 물론 이것을 밝히는 것은 이제 어떤 정밀한 수사 이게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 명백한 불법 재산인 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이 상황 이것을 법적으로 뭔가 타파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두고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이나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걸 밝혀서 환수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 그 관련 법은 있었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법을 발의를 하시는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법률은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은 경우에만 그게 부과해서 몰수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공소시효가 경과하거나 사망을 해버린 이런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부가형에 불과했던 몰수 추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방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독립몰수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사망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재산만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이런 그 근거를 법에 두게 돼서 경제적인 그런 부당한 이익이라도 이거를 박탈해낼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주를 찾아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살상행위에 대해서는 또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언제까지나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를 해서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후에 상속자들한테도 이거를 물겠다 이 말이네요. 근데 이게 법 개정이 지금도 좀 추진은 그동안 되어 왔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었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다른 그 범죄와 뭐 형평성을 해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유연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그 추진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쯤은 이것을 저는 추진해도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등도 동의를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인 저나 장경태 의원 외에 야당 의원인 박준태 의원까지 이것을 발의를 할 정도의 나름의 여야에 상관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 비자금이라는 게요. 이게 30, 40년 전에 조성을 해서
은밀히 관리를 해온 게 비자금이잖아요. 이 실체를 밝혀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것은 그 이제 국가기관이 어느 특정 수사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인 것이고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그 권한과 경험과 노하우가 총력으로 모아질 때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에는 범죄 수익 환수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FIU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그 법무부라든가 또 외교부에 또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기능 같은 것들이 합해지게 되면은 그 연원을 추적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이 과정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외국 사례가 좀 궁금해요. 외국에는 이런 법이 있나요? 예. 그 독일에는 독립몰수제라는 것이 이미 도입돼 있었습니다. 독립몰수 방금 하신 대표 예, 발의하신 독일 내용이요. 형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EU 국가들이 많은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사몰수제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나 이런 것들로 기소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떤 개연성, 부정축제로 인한 재산이라는 개연성이 입증이 되면은 민사소송 방식을 통해서 몰수를 해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그 유엔 그 부패방지 협약 네. 여기에서도 어떤 그 독립몰수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입법내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그 시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고 이미 법질서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와서 몰수 추징이 가능한 것이냐, 네. 특히 가족들을 상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을 네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헌법재판소 그 결정례를 보면 5.18, 12.12 같은 중대 범죄자들, 중대한 공익사범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뢰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국가적 어떤 목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런 대법원의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결정례를 여기에 예외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는 가능한 경우라고 가능할 믿습니다. 수 있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3자가 그 어떤 그 재산을 받았을 때 뭐 상속받든 증여받았을 때 원래는 알면서 이걸 취득해야만 몰수 추징이 가능한 것이 기존의 법제인데 네. 이 가족들은 사실상 이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부정축제 재산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알았다는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몰수 추징할 수 있게끔 그런 특례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새 정부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의지가 나오면서 사실 이 비자금에 대한 관심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던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그게 증여가 됐는지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의 정의를 살려내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또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예, 전 뭐 동의합니다. 네. 독립몰수제 도입에 관련해갖고 일부 양형 체계 변화를 주는 거니까 신중히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건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수익이 우리 일시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과 뭐 국세청장 후보 그때 인사청문회였고요. 법무부 장관 뭐 인사청문회였고 뭐 다 이렇게 의지가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의지가 예. 이렇게 확실하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네. 입법 제안서를 보면은 발의 배경에 어떤 그 전두환 노태우 부정축제 사례를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의원까지도 그런 말씀을 할 정도면은 저는 뭐 이 정도면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 아닌가. 국민의 뜻까지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번에는 입법이 완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된 그 비자금 우리가 보는 2013년이었나요?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미 완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재임 중에 이미 빼돌린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300억 정도에 되는 그 비자금이 뭐 대통령 봉급에서 나왔을 리는 없겠고 그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수사를 하고
환수를 하기 위한 노력의 요건은 충분히 성립이 됐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메모가 방금 보셨는데 메모가 네. 나오면서 비자금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비자금이냐 아니냐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예. 재산 분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예. 이게 사실 이 비자금이 먼저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혼 소송에 관한 것은 기사로만 네.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때 그저 어떤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재산, 그것은 공직자가 군인 출신의 공직자가 벌 수 있는 평범한 재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 기업체들로부터 받았던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저 정도면은 저는 뭐 당연히 어떤 환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국민의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 분할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1조 3천억 원 지급하라고 예. 얘기가 나오면서 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재산 분할이 되는 건가 했더니 나온 얘기가 이 메모였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지금 비자금이라고 보고 이걸 환수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목표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비자금으로 넘겨졌던 재산은 이미 없어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해당하는 대감을 그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징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을 받고 있는 건데 같은 내용들인가요? 그 모두 말씀하시는 예, 게? 박준태 의원은 이것을 형법에 넣어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이 박준태 의원의 아니고 네. 일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집어넣자는 것이 장경태 의원과 제 방안입니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박준태 의원의 안이 훨씬 더 시원하고 좋을 것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범죄니까요. 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고 사망하고 이미 이제 어떤 법적인 추급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어떤 불씨를 되살리려면은 소급입법이라고 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연적인 이런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 여기로 좀 대상을 축소를 했던 것이고 아마 장경태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것을 제안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는 목표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목표? 올해 안에 목표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 가능할까? 예, 노력하면 입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올해 안에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간담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로스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자들이라든가 뭐 법무부 또 국회 입법조사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5.18 기념재단의 피해자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혹시 유연성은 없을 것이냐, 혹시 또 입법적인 공백은 없을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살펴서 나중에 입법을 추진할 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또 어떤 빈틈이 없게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이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검사시였으니까요. 오늘 아침 김건희 여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지금 사실은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검이 열심히 해서 지금 삼부토건 관계자도 구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천 문제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미 검찰이 수사했고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은 남부지검에서 이미 수사했고 이걸 모아보면은 거의 다 입증이 돼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마지막 단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지금 구속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마지막 예. 단계에서 소환을 해서 지금 예. 불러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했던 것, 이번에 특검이 또 속도감 있게 수사했던 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 소환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조사로 끝날지 한 두세 번쯤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조사가 끝나면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팀 소환, 체포영장 지금 다 불응하고 있잖아요. 인권 침해 주장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이 뭔 죄가 있어서 인권 침해라고 합니까? 오히려 어떤 조폭들이나 아주 악질적인 공갈범들이 취하는 그런 탈의 방식의 이런 저항 이게 오히려 그게 부끄럽고 그게 오히려 추태인 것이지 어떻게 체포영장을 하러 갔던 특검에게 그런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수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한 번쯤 더 시도를 하고 네. 저는 그걸 반드시 내일은 관철해 낼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특검이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걸 뭐 반드시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피의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로 스스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이제 교이 드러내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그러면 옷 입고 나가겠다라고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쭤볼게요. 정청래 의원, 예. 민주당 신대표로 지금 선출이 되셨어요. 근데 검찰, 뭐 언론 사법개혁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긴 했거든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의 그 추진력이나 의지 또 취임하자마자 바로 특위위원장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임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약속대로 그걸 해낼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정청래 대표님에 대해서는 뭐 추진력, 뭐 카리스마, 뭐 강한 소신 이런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옆에서 그분 모습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헌법 그 소송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절제력과 또 진중함을 또 드러낸 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 당직자들 임명할 때 보면은 매우 합리적이고 경륜 있고 안정감 있는 인사들을 그렇게 어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그 3대 개혁 외에는 뭐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정치를 이끌어 나갈 분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독립몰수제 도입,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균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